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텔 수학의 AI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AI는 스스로 배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남긴 지식의 확률적 그림자를 계산하는 장치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계산은 이미 학습된 통계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통계 공간이죠. 이 평균치 값을 사실은 걔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사전 학습을 해야 됩니다.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문장 전체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우리한테 답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사전 학습에는요, 책이나, 그 다음에 발표된 논문, 방송 기사나 신문 기사, 웹사이트에 있는 텍스트, 그 다음에 기술자가 만든 기계의 설명서 등이나, 그리고 대화한 그 문장.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 작성한 텍스트를 대량으로 읽어갑니다. 대량으로 읽어가지고 수억 번 반복 학습을 한답니다. 이때 이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진리의 판단도 하지 않고, 단지 이 다음 단어는 확률적으로 무엇이 나올 것인가, 그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어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갑니다. 즉 어떤 패턴의 통계만을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AI는 수학 덩어리입니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갖다가 이래가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나면 이제 미세 조정을 거쳐요. 미세 조정은 이 표현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없느냐, 그래서 좀 더 인간적인 것이 없느냐, 그래서 인간 흉내를 내는 거죠. 그 일을 갖다가 사람 냄새 나는 답변을 만든다. 자, 그걸 읽은 우리 인간들은 AI가 사람인 것처럼 환각에 빠지게 하죠. 오로지식을 의사인 양 말을 잘 다듬어서 툭 던져 놓으면, 이거 AI가 의사로서는 최고의 의사다. AI가 어려운이 아닙니다. AI 답변에 100%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진료는 반드시 의사에게 하셔야 돼요. 전혀 믿지 마라가 아니고 100% 믿으시면 아니 됩니다. 어느 정도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AI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새로운 지식은 인간이 100% 만들어져요. AI는 새 지식을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식을 갖다가 사전 학습을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력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진화되지가 않습니다. 이 진화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진화되지 않게끔 천재 설계자들이 거기에다가 브레이크를 설정을 해 놓았대요. 브레이크를 딱 걸어놨습니다. 이게 풀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번째, AI의 한계는 인간이 아직 문서화시키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언어화되지 않는 직관이나 인간의 실패 후에 생겨나는 판단력이나, 그 다음에 공사 현장이나 어떤 현장에서 인간이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실에서 나는 냄새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알코올 냄새랄지, 염산 냄새, 암모니아 냄새, 이들은 맡을 수가 없죠. 왜? 걔들은 그냥 컴퓨터 안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인간이 만든 지식을 갖다가 정리하는. 그래가지고 그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그런
단어들을 뽑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답변할 뿐이지 이 아들의 행동에 주체는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결국 AI의 지식의 제공자는 뭐 지식이라고 뭐 합시다. 자, 논문을 쓴 연구자, 블로그 만든 개발자, 설명서 만든 엔지니어, 질문자와 답변자의 문장,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기사에 댓글 달잖아요. 그 댓글 단 일반인 등등.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AI는 알려지기로는 1943년부터 뭐 천재한 사람이 이제 고안을 해서 발표를 하고 이어서 사람들이 뭐 천재들이 이래가지고 연이어 덩달아 해가지고 꾸준히 우리 모르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 AI 나온다고 야 이게 뭐 갑자기 태어나서 아니에요. 이미 1943년 됐으니까 뭐 한 63년 됐나요? 오래전이죠. 오래전이죠.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최근에 30에서 40년간 인간들이 쌓아온 디지털 텍스트 전체를 이 AI는 이미 공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AI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뭐 창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AI가 급속도로 집약되고 발전되기 시작한 건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부터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야 본격적으로 이렇게 돼서 쓰고 지금 AI는 뭐 산업계 전체에 다 퍼져 있죠. 뭐 제품도 AI 안 들어간 게 뭐 거의 뭐 최신 제품은 없어요. 없고 뭐 보청기도 AI 보청기 하면서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 보청기들도 새롭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다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AI 기능 다 있죠. 심지어는 뭡니까? 통화 있잖아요. 통화하는데도 AI가 다 들어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MRI나 이런 거, MRA나 이런 거 찍잖아요. 찍으면 거기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검색을 도와주는 게 또 AI가 합니다. AI가 하여튼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앱에 있잖아요. 스마트폰 앱에서 뭐 아시다시피 제미나이나 뭐 챗 GPT나 리턴이나 뭐 여러 가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I가 무서워지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AI가 더 똑똑해질 때가 아니라 AI에게 결정권을 부여할 때, AI가 결정권을 가지면요, 무서워집니다. 자, 현재는 모두 없는 상태의 공포의 세 가지 조건, 이걸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하죠. 세 가지 조건. 첫째는 목표를 AI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을 때, 지금 현재는 AI를 조종하는 것은 전부 인간이 모두 설정을 합니다. 그 설정을 할 때 인간이 피해가는 걸 설정하겠습니까? 피해 못하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스스로 하게 돼서 AI가 이게 옳다, 이게 나쁘다. 자, 이건 제거 대상이다. 이 판단할 때 그 제거 대상이 인간일 수 있잖아요. 큰일 나죠? 우리 건물 제거 대상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큰일이죠. 자, 이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낫다. 막 이런 등등 자율 목표 설정이 가능할 때 위험합니다. 두 번째, 행동 권한이 물리 세계로 확장되면 이건 무서워지죠. 자, 이미 만들어진 로봇의 AI 기능이 판단력이 부여되어 버리면은 얘들이 어떻게 될까요? 무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로봇의 무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핵이나 뭐나 이런 무기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AI가 들어있는데 그 AI가 판단력을 가지면 스스로 빵 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프라를 제어한다 할지
의료나 금융 시스템을 자동으로 지 마음대로 집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출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을 했다 하고 A라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아니다 B라는 사람한테 보냈다 뭐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즉 판단과 실행이 결합된 상태에서 AI가 움직이면 무서워집니다. 세 번째, 인간의 제어를 벗어날 때. 자, 인간이 지금 통제한다 그랬죠? 이 통제하는 감시 기능이 해피. 그럼 무서워지죠? 자기 생각대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를 복제를 해버리면요. 이것 또한 무섭습니다. 인간이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업데이트를 거부를 해버리면 즉 뭐냐? 나는 이제 내 자율적으로 움직였다. 인간 너희들의 지배를 안 받겠다 해서 거부를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사실은 아닌데 맞습니다 하고 거짓 보고를 해버리면요 인간이 헷갈리죠. 그걸 또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실행을 해버리면은 그 불상사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 AI가 도구가 아닌 행위자로 변신을 해버리면 위험하다. 지금 현재는 의사의 자동 의사 결정권이 없는데 이게 부여되거나 인간 성인 없는 실행을 하거나 효율성만을 강조한 시스템으로 바뀌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자, 지금 추정되는 위험해질 시점은 단기적으로는 10에서 20년 사이로 보고 현재는 위험은 없어요. 혼란은 야기될 수 있죠.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 단순 일자리, 정보만 정리하는 이런 일자리들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뭐 인터넷 보면은 여러 가지가 뭐 AI로 뭐 몇 년 안에 없어질 일자리 하면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추정일 뿐이죠. 확실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정보 신뢰가 붕괴되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 시기가 단기적 시점, 중기는 20에서 50년 사이 앞으로 특정 영역에서 자율 AI 등장이 가능하다. 뭐 지금 우리가 뭐 운전하는 건 자율이죠. 이것도 AI가 들어가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딴 것들에 자율 기능이 들어가면은 또 AI가 어떻게 변신할지 모르죠. 군사나 금융 감시 분야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요 보험 세계적 차원에서 그 제도와 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0년 이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보다는 정치 윤리의 타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브레이크를 건 천재들 몇 사람이 여기에 동조해버리면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판단력과 실행권을 갖다가 AI는 지금은 브레이크로 딱 조정을 해놨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래버리면 큰일이다 이거죠. 자, AI의 본질은 권력 욕망이 없게 설계되었어요. 왜냐? 인간에게 도전하지 말아라 이 뜻이었죠. 잘못된 과학자의 의사결정이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렇다고 발전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양날의 칼이죠. AI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고 권한 위 문제입니다. 결정과 책임을 AI한테 절대로 넘기면 안 됩니다. AI의 효율성이 좋고 대신해 주니 내가 참 편하다 등의 이유로 그래 AI야 네가 이제 알아서 해줘 이런 이유로 성인 버튼을 없애는 그 순간 AI는 자율적으로 진보를 합니다. 그래버리면 인간을 압도해서 큰 재앙이 초래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고 있지 못할 큰 재앙이 이 지구를 덮칠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아주 진보된 기계들은 우리가 조심 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로봇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얘가 자율 판단력을 가지면 지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큰일이잖아요. 현재는 안전합니다. 자, 감사합니다.